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우영 기자, 법조팀의 사회부 법조팀의 이제 송우영 기자와 그다음에 이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앵커가 준비하는 동안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화면에 요즘 자주 나왔어요. 이게 마이크 잡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은 김민관 기자가 잡은 것 같고, 저 김학의 전 차관 저 소환해서 출석했을 네, 때 많이 이제 화면으로 또 유저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자료 화면으로 했을 때 이제 마이크 이렇게 붙잡고 네. 보통 이거 풀 기자라 그러죠 저희가. 예, 예. 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 이제 현장에 아수라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몇 명을 정해서 예. 질문도 모으고 하는 건데 어제 오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김민관 기자가 됐고요. 오늘 새벽에 밤 12시 반쯤 나왔는데 예. 그때 나올 때 마이크 드는 건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한 번씩. 예. 그 JTBC 기자는. 뭐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꼭 하고 싶다는 열정을 많이 얘기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한민영 앵커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혜원 네, 기자인데요. 저는 정말 보석 같은 막내입니다. 왜? 너무 취재를 잘했고요. 아. 이번 사건 하면서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석 같은 물론 우리 후배께서 우영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강철 같은 후배. 네. 예.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이혜원 기자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기자이고요. 지금 사회부 법조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예원입니다. 저는 원래 경찰팀 기자인데 4월부터는 이제 법조팀에 훈련하신 선배들과 함께 이제 김학의 수사단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꼭 2년 차다, 3년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만으로 따지면 몇 개월 일하지 않은 건데 연차로 따지면 입사하자마자 1년 차고 해 넘어가면 2년 차 되니까 저도 꼭 뭐 저희 어디에 나가서 이게 출입처 가서 3년 차입니다. 뭐 이러고 뭐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 제가 사실 좀 이혜원 기자를 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가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뵌 게 처음입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회사 하면서 예, 제 불찰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랑 처음 말한 게 여기 소셜라이브. 좀 굉장히 후배 프라이데이. 잘 챙겨주기로 이렇게 좀 소문나 있지 않나요? 예, 송우영 맞습니다. 기자? 네, 나 있습니다. 나이스. 네, 회사 전반에 지금 다 네.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리고 한 명이 오늘 더 올 건데요. 김민관 기자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네, 뉴스 중계를 연결했었던 했죠. 예. 예, 지금 동부지검에서 불이 나게 오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를 지났다고. 예, 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좀 막히는 코스로 온 것 같고 지금 뭔가 이게 출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지 좀 잘 모르겠네요. 왜 네. 그런가? 네, 너무 저희 후배들이 다 나와서 저희 팀 후배들이 나와서 너무 이렇게 흐뭇한데요. 일단 매주 하는 저희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서 하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부터 소개를 그러시죠.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저희 보도로 의견을 주셨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반대 입장 낸 것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검경 권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지난주 간단히 얘기했었었죠. 소셜라이브에서 검경 수사권 놓고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했었죠. 어떻습니까? 저는 미드를 통해서밖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 미국 드라마 보면은 분명히 좀 수사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휘하는 모습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데 네.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세세하게 들어가서 따져봐야 돼가지고. 이건 나중에 그럼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 따로 예.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 네,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얘기하면 너무 그냥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읽는 길어지니까. 수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취재 아이템 관련해서 차이나는 클래스 방송을 통해 환경 호르몬의 심각성과 코팅이 벗겨진 주방기기의 위험에 대해 보셨대요. 이걸 좀 심층 취재해서 방송 뉴스에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주말 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요? 저한테 지금 취재 지시 내린 건가요? 그러면은 주말 후에? 그런 알겠습니다. 것은 아닙니다.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네.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면은 두 기자 모두 동부지검에 주로 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왜 동부지검에 가 있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예. 해줄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네, 있네. 좋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김민관 기자하고 강현석 기자까지 이제 넷이서 주로 이 취재를 해왔는데요.
이 김학의 수사단이 이제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수사 의뢰로 3월 말에 발족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한 달하고 약 10일 정도 지난 건데요. 이게 그 위치가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검인데 거기에 이제 수사단이 꾸려졌고 송파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출퇴근하기에는 굉장히 먼 곳인데 네. 회사에서는 굉장히 예.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이 많겠군요. 네. 예, 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네, 잘 언급했습니까, 제가? 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 동부지검에서 이제 걸어서 약 3분 정도 가면은 이제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1층에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임시로. 이 동부지검 안에 기자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마련을 해줘서 저희들은 이제 가면 신분증을 내고 임시 출입증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거기 찍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노트북 작업할 게 있으면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 JTBC 기자들은 꽤 좀 많이 그 의지를 갖고 취재를 하고 있어서 거긴 아무것도 없거든요. 책상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회사에서 프린터도 하나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다 JTBC라고 써져 있는 프린터도 하나 갖다 놓고 네. 타사 못 쓰게 제가 회사에서 프린트 잘했습니다. 네. 갖다 놓고 해서 약간 좀 예, 타사 다른 기자분들은 이제 프린터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네. 저희가 중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 지금 이 별장 사건 이 조사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동부지검에서 그냥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연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원고를 이제 프린트해야 될 맞습니다. 일도 예, 많은 네. 그런 거죠. 네, 네. 예. 연결 때 이제 인쇄된 게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또 마음에 안정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 예. 그래서 유저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제가 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그 나중에 한번 그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편하게는 보통 이제 저희 핸드폰. 보도 정보 시스템이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제 중계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냥 핸드폰 보고 뭐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보면서 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내용과 전혀 본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유저분들 보시기에는 의견이 어떤지 한번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네. 자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김 전 차관이 5년 만에 소환 조사가 받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읽고 나서 5년 만인지 6년 만인지 저희끼리 이제 좀 헛갈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5년이 맞는 거죠? 5년 반, 예, 5년 몇 만에? 개월이니까 예. 5년 여. 왜냐면 제가 아까 김민관 기자 그 중계할 때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 이렇게 앵커멘트를 했는데 순간 그래서 뭔가 내가 혹시 잘못 읽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예. 5년 반 만에 정확하게는. 네. 예, 맞습니다. 네. 분위기가 일단 어땠습니까? 오늘 그렇게 이제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송영 기자가. 이혜원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혜원 기자도 있고 같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10시에 소환이 됐는데 뭐 항상 이제 수사단이 꾸려진 이제 한 달 10여 일 동안에 항상 기자들이 많긴 했는데 어제는 정말 많이 있었고 이제 카메라 또 이제 사진 기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뜨거운 현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10시를 조금 넘어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렸는데 이제 좀 담담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표정도 예.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질문들을 여러 개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이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마지막에 이제 요 말만 하고 들어갔고요. 이제 오늘 새벽 12시 반, 그러니까 0시 반에 나올 때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예. 뭐 혐의는 다 부인했다 이렇게. 네네. 뇌물 성폭력 혐의 크게 두 개인데 두 가지 모두 부인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되게 이 처음에 수사가 시작이 되면 뭔가 핵심 인물 키맨이 있고 이 사람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되게 그 수사를 가르는 성과를 가르는 약간 그런 상징적인 그런 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이 사건 키맨으로 저희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된 뒤에 좀 수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좀 궁금한데 송호영 기자 취재 많이 했죠. 예, 예. 그 윤중천 씨를 이제 6번 소환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사기나 알선 네. 수재 같은 개인 네. 비리, 그 김학의 전 차관하고는 직접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로 먼저 이제 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각됐고요. 기각된 후에는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6차례 소환을 해서 뇌물 증거 있냐, 혹은 성폭력 같이 했냐 등을 이제 계속 캐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때 기각이 된 거는 왜 그랬던 거죠? 그런 어떤 본류, 그러니까 뭐 뇌물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각이 됐던 건가요? 네, 그런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 법원이 밝힌 것은 이제 그 사기나 이런 그 알선 수재 같은 혐의는 어쨌든 다툴 다툼하고, 여지가 있고 예. 그건 이제 앞으로 항상 다퉈봐야 티피컬하게 하는데 나오는 그 표현이요. 예. 예, 이제- 범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네. 도주의 우려가 뭐 증거인멸 예, 뭐 이런 이야기. 예. 지금 당장 구속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 또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네. 이게 근데 수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자들도 이 사건을 같이 따라가면서 좀 힘들었던 거는 너무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과거의 그 사건, 과거의 인물들을 좀 따라다니는 게,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웠을 네. 것 같아요. 이혜원 기자가 좀 그걸 네. 많이 담당해서 예.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길게는 10년 전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키맨 윤준천 씨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서 뭐라도 이제 좀 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핵심적인 장소가 그 많이들 아시는 별장인데 원주 별장. 예. 그 별장에 드나든 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추려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이제 2명, 그리고 연락을 한 사람은 1명, 이렇게 총 3명과 좀 다 있었는데 그 2명 모두 상당히 방어적으로 그렇겠지만 다 방어적으로 나왔었는데 공통적으로 윤준천 혹은 김학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다 남성 네네네네네. 참석자들이었던 거죠. 네, 모두 예. 남성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 당시에 뭐 별장을 간 적은 있지만 어떤 그런 나쁜 부당한 목적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한 화가를 만났을 때는 그 화가가 이제 윤준천 씨가 그 화가한테 그림을 좀 많이 샀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때 별장 가시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본인은 그림을 판매했고 그 그림을 직접 걸어주러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뭐 김학의 전 차관을 본 적도 없고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얼른 이제 돌아가라. 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니까 이제 예.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다시 이 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네. 보도해드린 네네, 뭐 맞습니다. 내용이기도 하죠. 어제도 이제 보도를 네. 저희가 했는데요. 그 검찰이 이제 윤준천 씨를 조사할 때 스피커폰으로 그 화가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어떤 경로로 사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된 건지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라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단 그 윤준천 씨가 산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인지는 특정이 좀 아직은 안 된 상황으로 알려졌는데 그림이 고가의 그림이라 그랬죠? 한 1,000만 원 정도로 수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를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공짜로 무료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뇌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과거 수사 당시에 이제 나왔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번 수사하면서 새롭게 네. 나온 이 그림은 그래서 네.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이제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고 지금 수사단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밝힌 네. 1,000만 원 정도의 그림을 이제 줬다면 뇌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수사 단계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들입니다. 의혹 단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검찰 수사에서 하나 둘 사실인지 아닌지가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그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말고 또 윤중천 씨 말고 또 그 동부지검에 계속 있으면서 또 소환 조사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네, 워낙 옛날 일이기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번 예. 수사단이 저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게 이제 취재 현장에서 사실은 제일 네. 어렵죠. 힘들죠. 네. 예. 뭐 일례로 그 윤중천 씨랑 같이 사업을 했던 동업자가 있는데요. 그 동업자가 왠지 한 번은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저희 선배도 그런 말씀하셔서 그러면 한번 그 사람의 사무실을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한 건설업체 대표예요. 근데 갔더니 이제 대표는 없었고 직원도 오늘 뭐 안 나오셨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 앞에서 좀 기다리다가 그 직원이랑 어떻게 좀 말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짧게 대화를 했는데 오늘 그 조사받으러 갔다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간 거다 이런 예. 말을 해서 일단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도 그 당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조금은 막연하게 접근해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수사단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랑 저희가 취재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좀 느꼈던 그런 취재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 그렇게 왔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별장에 갔었던 사람으로 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뭐 누굽니다라고 선뜻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 예, 동부지검에서 중계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던 김민관 기자가 김민관 기자. 도착했네요. 예,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밝게 웃고 있습니다. 자, 가서 앉으십시오. 근데 수고 지금 많았어요. 보면 과거사에서도 권고했던 게 뇌물 혐의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무래도 좀 수사단에서도 좀 제일 주력하고 있는 게 뇌물 혐의 입증하는 거일 것 같은데 뭐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아까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적어도 뭐 1억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다. 네. 수사단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거에 밝혀내지 못했던 수사 내용이잖아요.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 윤중천 씨가 예전에 사용했던 업무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이 지금 수사단이 뇌물 혐의를 볼 때 좀 네. 중점적인 어떤 그런 단서가 되고 있어요. 그 윤중천 씨가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떤 걸 했다 이런 걸 꽤 구체적으로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 그 날에 혹은 그 전날에 윤중천 씨가 돈을 인출했거나 아니면 그 둘이 같은 곳에서 뭐 돈을 썼거나 이런 흔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좀 추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용 앵커가 이 같은 사회부 선배로서 상당히 엄격한 것 같아요. 김민관 기자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 한마디 뭐 소개하거나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 친해요. 어, 제일 그래 후배들 중에 진행을 친해서 잘 평소에 미안하다 잘 듣나 민관아. 봐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예. 미안합니다. 김민관 기자 소셜 라이브 많이 나왔었죠? 그래도 기자. 예, 금요일에는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예.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또 소개하고 지금 왜 늦었는지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고 가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사회부 김민관 기자고 이혜영 기자와 함께 원래는 경찰팀에 저희는 기동팀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짐과 동시에 같이 법조팀으로 파견을 와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송우영 기자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중계를 하다가요. 문정동이랑 여기 스튜디오가 꽤 먼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합류하기 싫어서 마포대교로 온 건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예. 가장 최단 경로로 왔습니다. 저희 촬영팀이랑 그래서. 김민관 기자가 사실 또 진작에 왔으면 좀 여러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제 김민관 기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알 수 있는데 상당한 이제 문학 소년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림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너무 짧네요. 다음 기회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속 오래 있었잖아요. 또 김민관 기자하고 송우영 기자, 이혜영 기자, 또 아까 둘이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들어갈 때 마이크 잡았던 거, 나올 때 마이크 잡았던 거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 뭐 가져왔잖아요. 김민관 기자 오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딱 그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저는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거보다 바깥에 제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지금 캡처가 지금 잘 됐는데 이게 이 상황이 저희가 이제 풀단에서 첫 번째 짠 질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이른바 그 김학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예. 이 동영상에 또 최근에 고화질 원본도 고화질 영상도 공개해서 본인이 맞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어요. 이 기자가.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기자를 쳐다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캡처가 이렇게 돼가지고 노려보는 것처럼 나온 건가요? 아니면 김민관 기자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약간의 저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예전에 저 우병우 전 수석이 네. 이제 소환됐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레이저가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좀 노려보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요게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뒤통수를 보고 아, 가는 장면이었는데 예. 살짝 텀이 좀 있었다고 해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기 현장에 많았던 사진 기자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랬습니다. 따로 이렇게 기사도 예. 나왔던 거네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불쾌했구나. 아, 예, 하게 좀, 느꼈구나. 예.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처음에는, 그런 사진이기도 하네요. 상당히 되게 송영 기자가 설명했듯이 처음에 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 보이는 표정으로 내렸는데요. 그 기자들이 좀 붙고 질문이 시작하니까 약간 황급하게 건물 안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언론사들의 취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는 좀 힘든 상황일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3월 23일이었나요? 3월 말에 또 이제 해외 도피 의혹이 있었던 네. 출국 시도 네. 시도가 있었을 때도 사실 기자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따라 나오는 붙었었죠. 장면을 또 예. 화면에 담고 그랬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저 사진은 이제 국정농단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또 떠올리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뭐 본 음. 그 또 출석 장면 아까 저 송호영 기자한테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잘 했던 것 같은데. 아 오면서 보면서 왔습니까? 예, 이제 제가 다 보면서 왔는데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출석까지 오전 시간에는 거의 있지가 않았거든요. 일단은 멀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한 오후 이때쯤에 기자들이 한두 명씩 왔었는데 당일에는 거의 오전 7시부터 갔는데 출석 예정 시간 3시간 전부터 사실상 입구를 기자들이 워낙 취재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정말로 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발 디딜 틈 없는 아 그런 모습으로 정말 상투적이네요. 가장 그리고 예. 가장 상투적인 인산이네요. 정말 예, 인산이네. 예. 예. 그 이게 문이 들어가는 문이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데요. 예. 이제 취재진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그 장면을 놓치기가 싫으니까 혹시나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뒷문에도 이제 대기를 했었는데 저도 예. 이제 뒷문 뒷문에서 뒷문 조였군요. 예, 예.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좀 취재 어떤 열기가 많이 좀 뜨거웠었습니다. 예. 자, 이게 결국은 가장 큰 궁금증은 이게 과거에 그러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도 다 어찌 뭐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곽이 하나둘 또 드러나게 되겠죠. 예, 이 부분 네, 상당히 좀 네. 조심스러운 예. 부분이에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예. 검찰과 경찰의 말이 상당히 갈라선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취재를 양쪽 다 만나 보니까 어느 정도의 뭐 이해가 예측 아닌 예측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사실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 검찰들 여러 명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도 일단은 시간이 오래 지났고 이렇게 수사 기록을 다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제대로 생생하게 기억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양방 의견을 다 듣고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너무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수사가 거의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면서 팀도 세 팀으로 수사에 꾸려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러니까 성범죄, 뇌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배 말씀하신 검경수사권이 아니라 과거 수사가 예. 부실했느냐 이 세 개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러면 제일 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뇌물 수사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뇌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폭력 부분은 사실 아직 뭐 조사단에서 권고는 아직 한 게 아닌데 이제 물론 수사단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혜원 기자가 가서 만나고 한 그 별장에 들락날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혐의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일들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건데 뇌물은 이제 과거의 것도 하고 과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 보면 되거든요. 사실상
공소시효하고도 또 다 맞물려 있는 뭐 그런 문제들 예, 예. 이어서 또 그렇죠. 잘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롭게 지금 드러난 것들도 뇌물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성폭력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를 한 채 달라고 했다, 예.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이 야 그거 좀 받지 마.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받지 마라고 했다. 크게 요 3개 정도가 나와서 이거는 이제 이번 수사를 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것들이라 이게 입증이 되고 혐의 입증이 앞으로 된다면 뇌물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또 총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아마 수사도 많이 이쪽에 집중이 돼 있고 또 언론 보도도 많이 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민관 기자와 이혜영 기자, 송우영 기자의 보도에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유저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보십시오. 보고 하고 싶은 그 유튜브에서 유현희 님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 안 한 이유는 부인하면 영장 신청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거는 한 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예, 아까 네. 저희 네. 보도에서도 해드렸는데 그쵸? 일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네. 날 2차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서 아마 검토를 할 텐데 아마 한 번의 조사 어제 조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청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아마 판단을 한 걸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많아서 많죠? 예. 14시간 넘게 조사를 했는데도 아직 못 물어본 내용들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걸 다 조사가 끝나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겠죠. 예. 화이트보드 반사판이냐는 질문. 맞아.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진짜. 아, 이거는 예, 예. 이게 원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조금 시간이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예, 이건 좀 해보죠. 준비해 온 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혼 기자가 준비한 건가요? 원래 이거 그 별장을 그린 다음에 예.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쭉쭉 하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제가 좀 여- 처음에 여러 긴장하다 가지 보니까 이유로. 화이트보드의 네. 존재를 아예 까먹어가지고 아. 네, 다음에 나오면 꼭 활용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번 적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디지털 팀에서 애써서 지금 준비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혼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기자 긴장해서 그랬다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문숙자 씨께서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종이든 휴대전화든 기자분들께서 뉴스를 더 전달할 수 있는 방식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선배 그 질문에 의견을 주셨네요. 우문현답이네요. 예. 응원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박병국 님이 과거 김학의 사건 때 조사했던 검사들의 무책임한 조사는 아무 문제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사단의 뇌물수사 이런 것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전에 과거에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그 국민의 관심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때 잘했으면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 상황까지 올 필요 없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단도 이 과거 검찰 수사의 그 지휘와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걸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어느 정도는 어쨌든 언급을 할 거라 어느 방향이든 뭐 어느 쪽이든 파장이 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했다고 결론을 내든 다시 봤더니 그 수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든 양쪽 다 파장은 크겠지만 어쨌든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언급은 하긴 할 거라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뭐 과거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때도 검찰이 입장을 밝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검찰 수사가 좀 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명박 전 대통령 힘이 빠지면서 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뭐 이게 계속 이제까지 이어져 온 의혹이고 이걸 조사하겠다고 했던 거니까 결론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 네. 지금 뭐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도 그렇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더 신뢰를 회복을 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은 이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과거에 혹시 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잠깐 댓글이 훅 지나갔는데 뭐 군기가 되게 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누구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송호영 기자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 예원이가 저에 대한 뭐죠? 원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제가 딱딱해서 네. 군기는 안 셉니다. 네. 되게 친구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누구와? 모두와 저와? 예. 네. 그래요. 기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일단 뭐 이혜원 기자가 칠판 못 쓴 것도 아쉬움이 상당히 남고 그러니까 조만간 뭐 주중 소셜 라이브든 금요일 소셜 라이브든 기회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왜 더 이렇게- 일찍 왔어야 되는데 제 의자를 낮춰서 앉으셨어요? 제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아, 키가 그런 굉장히 거구나. 큰 기자인데 예. 예. 그래요. 아까 보니까 좀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들어오려고 해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오늘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문정동에서부터. 네. 예, 저희가 하여튼 계속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이 수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어떤 매체보다도 또 잘 취재를 해가지고 꼼꼼히 취재를 해가지고 가장 정확한 또 기사 보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